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교육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파우아 사무총장 강성태 교수와 미동부 선교대 준비위원장 송병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파우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선진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주에서 처음 열리는 제10회 교육선교대회의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우아는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준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선교기관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선진화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주에서 처음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찾는 중국과학기술대 강성태 교수와 송병기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자 OECD 나라 중 가장 교육열이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과거 미전도 종적이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교육으로 조선 땅을 깨우고 또 영적으로 키워주신 큰 도움 덕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세기의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찾기 위해 또 키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계교육선교대회 뉴욕 준비위원장이신 송병기 목사님, 그리고 파우아 사무총장 강성태 교수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8년 세계교육선교대회 준비하시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귀한 발걸음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던 민족에서 도움을 주는 민족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만 40여 개를, 그리고 초중고는 800여 개를 지금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키워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 한인 교회, 한인 선교사들이 해외에 선교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요. 네. 아마 그 열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전 세계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미 포함해서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40여 개를 세우고 또 초중고등학교, 기독교 네. 초중고를 한 800여 개를 세웠던 것은 참 그동안 우리 한인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던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세계교육 선교대회는 어떤 대회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세계 교육 선교 대회는 말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선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학까지 많이 세웠는데요. 네.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대단히 열매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많은 열매를 주고 계셔서 이 일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 일에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선교 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9차례를 그 여러 대륙들 그리고 그 국가들 우리 회원대학이 있는 학교들 돌아가면서 대회를 했고요. 네. 한국에서도 크게 한 2차례 동호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쳐야 되고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네. 미주에서 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년 전부터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미주 대회 중에서도 또 뉴욕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우리 송병기 목사님께서 또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세계 교육 선교대회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 맡아야 되나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선교라고 하니까 정말 안 믿는 나라 또 뭐 무슬림권이라든지 불교권, 회국권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또 거기서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격들을 교수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 학생들의 가슴 속에 아주 굉장히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면은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변화돼서 자기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기 민족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너무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뉴욕에서는 지금 열리지 않지만 언젠가 또 뉴욕에서 열려서 우리가 그 귀한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 2018년 2월 1일서부터 네. 3일까지 그 풀러 세미나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카와 그 대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총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패컬티 멤버가 필요하고 또 프로페서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걸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여기는 아주 일상생활의 영어니까 네. 그걸 잘하면서도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나도 좀 나가서 선교 좀 하고 그 좀 어려운 나라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도 대학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 뭐 65세만 되더라도 아주 청년 같으신데 이분들이 자기의 그 전공이나 또 자기의 탤런트를 가서 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번에 선교대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소개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나서 뉴욕에도 한번 소개해서 LA에 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저희 세대가 가지고 가야 될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선교 대회가 정말 큰 부흥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계 교육 선교 대회 딱 이름만 들으면요, 교육 그리고 선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19년 전에 이제 중국의 한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네. 그곳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선교사로 19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느 날 캄보디아에 이런 대학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에서 모이게 됐을 때 제가 그때 학교 부총장으로 대표 자격으로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또 캄보디아 전 세계에 참 많은 기독교 대학이 세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역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자는 목적으로 이제 그 모임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파우아라고 부르는데요. 네. 펜 에이시아 아프리카 앤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PAUA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이제 10년 전에 결성이 됐고 그때부터 제가 그 파우아의 책임자로서 섬겨오면서 대회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알리고 하는 일을 계속 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과 또 선교 이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하는지 그 어떤 활동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 파우아에서 하는 활동은 우선 이제 각 학교에 필요한 네. 초중고 대학에 필요한 뭐 교사, 교수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 전공 그 외에 각종 행정 직원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네. 상담이라든지 홍보, 영상, 기숙사, 사감,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참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이제 동원하는 일로 자원을 동원하는, 서포트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미 세워진 학교들, 또 세워지고 있는 학교들을 잘 안내하고 가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가이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학교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커리큘럼이 무엇일지, 교수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지, 그래서 교수 훈련, 커리큘럼 개발 할 것 없이 그런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도덕성, 그래서 학교가 학교답게 오랜 동안 그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가도록 돕는 그런 가이던스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졌지만 사회 대학으로 떨어져서 기독교의 맞아요. 냄새가 안 나고 아주 세속적인. 완전 기독교도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필요 없다고 완전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로 네. 예, 기독교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파워가 아주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세계 교육 선교 대회가 가장 한인들이 많은 또 LA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요. 기대하시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또 있고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지도 나눠주세요. 예, 지금 제가 여기 뉴욕에 와 보니까 야 뉴욕에서 먼저 했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참 맞아요. 드는데 네. 아무튼 이제 LA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하고도 좀 가까웠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 세워진 이런 학교들 교육 선교의 열매가 네. 오랜 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한인 교회들, 한인 선교사들, 한인들의 어떤 눈물의 결정체고 열매고 기도하고 정말 그 재정을 모아서 보내고 사람들을 보냈던 그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 있고 그들에 의해서 그 국가의 미래가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한 젊은이들인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와 있는데 그들을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영향력을 미칠 사역자가 부족해서 그분들을 좀 동원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주에 준비된 분들을 또 발굴해서 보내는 일을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된 교육 선교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어떤 법인도 만들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 그 후속 일을 계속 이어서 하자 하는 그런 몇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마음부터가 빨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선교에 쓸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회를 통해서 저도 그런 목적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뉴욕 준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또 이제 준비하시면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는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한지 어떻게 좀 협력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한 300명 정도 이제 모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네. 난 뉴욕에서 100명 정도 3분의 1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뉴욕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 보면은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간호사로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17개 대학이 같이 그 파워의 회원 대학들이 거의 다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가르쳐 줘야죠. 근데 그만큼 교수 요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뭐 경영과 대학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수 요원이 되려면 석사학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가 되면 되고 학사학위만 있으면은 뭐 영어라든지 또 거기에 와 갖고선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도서관에서 근무하실 분들이든지 또 같이 뭐 기숙사 사감이라든지 하여튼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우리가 뭐 50만이라고 그러면서 아마 50만에서 1%만 되더라도 10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만 좀 뜨겁게 내가 나가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세워졌고 기독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 내가 이 바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면 그분들이 영어 교수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 대회 때
뉴욕에서 많이 참석하셔서 그래서 좀 뜨거운 선교의 열을 갖고 또 교육 열과 함께 맺히시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쪽으로 내가 그렇죠. 방향을 네. 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얻을 수 있게. 여기 워낙 이달 말까지가 네. 1차 등록이죠. 11월 말까지 그렇게 1차 등록. 하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왜냐면 뭐 뉴욕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하자마자 보름 만에 마감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한 달 정도 주셔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플러 세미나리에 명수가 정확하게 돼야지 네. 방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찍 좀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겠다 그러면 대륙별로 다 우리가 매칭시켜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과목 네. 또 자기가 원하는 잡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우리 강 교수님이 우선 이것을 뭐 다 해서 사무총장으로 맡아 계시지만은 전체 실무를 하니까 우리가 이분하고 연락되면은 이분이 알고 계시는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연결해서 아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네. 우선 저희 파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www.paua.kr 네. 거기로 들어가시면 자기가 참가 신청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참가비가 한 350불 3박 4일에 그렇게 드는데 그러나 이 또 먼 뉴욕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50% 정도를 좀 스스로 모금을 해서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가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뭐 또 교수로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마 PhD가 아니면 교수하기가 어렵겠지만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지는 굉장히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 요원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그냥 대학만 졸업해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교수가 돼서 일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할 만큼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사학위만 있으면 자기 분야의 교수로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각 선교지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영어 회화 교수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와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글학교도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한글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 못 온다고 하더라도 요거 홈페이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떤 길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좀 참여해 주시면 네. 요번에 기간에 꼭 못 오시더라도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금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 있는 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셨다고 교수로 네. 재직을 하셨는데 교수, 선교사라고 아까 직접 표현을 네. 해주셨어요. 어떤 활동을 좀 하셨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선교지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참 젊은이들이 순박합니다. 자기들이 받지 못했던 어떤 그 사랑을 참 경험을 하게 되면 역시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학교의 여러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어쩌면 부모한테서 다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도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는지
또 학업은 제대로 따라가는지, 심지어는 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승교제가 잘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관심을 갖고 걔네들하고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면 이 학생들이 참 의문을 갖습니다. 야, 저분은 자기 나라에서 저렇게 안정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때가 온 겁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애 하나만 부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조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믿는 그분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1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그들이 이제 제자로 서서히 자라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한 선교 방법은 어떤 그 공산권 또 어떤 이데올로기, 종족 또 그 종교, 뭐 이슬람권까지 다 교육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정말 그 삶 자체가 교육 선교이시네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보장된 어떤 예. 한국에서의 안정되고 또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렇게 중국의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교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나 어떤 콜링이 좀 있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도 CCC에서 자랐지만 선교사로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콜링들이 있었지만 일어서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박사과정 공부를 막 시작하던 때에 진로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엔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조선 땅이 형편없을 때에 복음과 함께 정말 근대화가 되고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이제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열악한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참 어렵게 자랐는데 이제는 사랑을 갚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됐고 주님의 분명한 소명을 듣고 제가 출발했을 때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요.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자녀 교육, 어떤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거나 정말 어떤 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자가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육 선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한 사람이 엘리트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교육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아주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사랑을 받고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땅에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생이 바뀌고 나서는 그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나도 이 사랑을 빚을 어떻게 갚을까? 기회가 된다면 모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모교로 돌아와서 거의 월급 형편없는 그 생존비를 받아가면서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는 우리 동문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커플은 한국에 가서 연세대학교에서 부부가 둘 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남편은 어느 대학의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인은 어떤 대기업의 그 이제 팀장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월급이 뭐 1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리고 어떤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에 결국엔 기도하고 하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부부가 돌아왔어요. 와서 학교에 와서 제자들 후배들을 가르치고 저희들보다 어쩌면 더 영향력 있게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확 붙들면서 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선교의 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 선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을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신이라든지 대광이라든지 또 이 배재라든지 이런 그 대학교들, 그렇죠. 고등학교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또 거기에서 또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들어가서도 항상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렇죠. 또 삶이 바뀌어지면서 참 기독교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 그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 대학의 교육이 전인 교육으로서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그 저희 기독교 대학은 종합대학이거든요. 네. 많은 다양한 학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나가는 곳이 사회 제반 영역에 다 자기 전공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들은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결국에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자기 분야에 자기 영역의 이제 지도자들이 되고 네. 그럴 때 그 각 영역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각 그 계층마다 각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한다고 하는 면에서도 이 교육 선교를 통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교육 선교 대회 2018년에 열리는 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뉴욕으로 방문해 주셔서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비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 대회를 마치고 나면 네. 미주 지역에 정말 주님의 또 뜨거운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미주 땅에 다시 한번 선교의 열기를 불러일으키시고 정말 이 땅에 준비된 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 이후에 교육 선교를 위한 기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또 재정도 서포트를 받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네,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2018년 2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있는 그 교육대회를 통해서 네. 이제 특별히 뉴욕에 있는 분들이 가슴속에 내가 가지 못했는데 한번 마지막에 내가 가서 가리키면서 네. 또 내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담비 TV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분들 가슴속에도 나도 한번 저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은 이번 대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대회가 될 수 있고
또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행복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 선교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잡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열매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파우아의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주님 나라가 정말 더 크게 확장되고 우리가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